활기찬 에너지를 나눠드릴 활력맨 아비우 권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려드릴 질환 바로 척추 디스크인데요. 네. 많은 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앓고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네. 대표적인 국민 질환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새바른병원의 정성삼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척추 질환 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 그렇습니다.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일 디스크. 것 같습니다. 네네. 허리 디스크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 우리 몸에 체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걸 네. 디스크라고 그러죠. 그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나이가 드셔서 혹은 이제 외력이나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디스크가 약해지면 그 부분이 터져서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고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수액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네. 이것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겁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고요. 네.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 이제 섬유륜이라는 구조인데 네. 저게 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듯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거나 외력이 가해지면 안쪽에 있는 수액이 바깥쪽으로 조금씩 흘러나와서 결국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죠. 터져 나오게 되면 뒤쪽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하지방사통, 그러니까 엉치부터 무릎에서 이제 다리 끝까지 저리는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MRI 사진인데요. 정상적인 MRI 사진에서는 이렇게 디스크 구조가 이제 하얗게 보입니다. 네.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분이 충분하게 되면 탄력성을 잘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디스크들은 이제 건강한 디스크는 하얗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디스크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네네. 이걸 이제 변성된 디스크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까만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 정상적인 디스크보다 외력에 약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흡수를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외력이 가해지거나 무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디스크가 터져서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맨 오른쪽 그림처럼 디스크가 일부가 터져서 뒤쪽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하얗게 내려가는 게 신경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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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신경을 막아버리죠. 이렇게 신경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네. 그러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척추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보통 30대, 40대 조금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소발하는 질환인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이제 주로 50대에서 60대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소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디스크가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그 허리가 약해지시는데 허리가 약해지면 우리 몸에서 허리를 조금 튼튼하게 받쳐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렇게 뼈를 굵게 만들어서 허리를 조금 받쳐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인대 같은 것이 같이 굵어지는데 그러니까 굵어지는 건 좋은데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좁히는 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관이 좁아지면서 신경 다발이 눌려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 정상 척추관을 나타낸 것인데요. 앞에 하얀 게 디스크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노란 게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길이 척추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상 척추관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유 공간 속에서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가 약해지면 뼈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굵어져서 오른쪽 그림처럼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뼈가 굵어져서 관을 좁히게 되고요. 또 인대도 굵어져서 관을 좁히게 되고 디스크도 좀 헐렁해지면서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동시에 관을 좁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 다발이 눌리기 때문에 특히 서 있을 때나 혹은 이제 걸어 다니실 때 척추관이 더 좁아지게 됨으로써 이제 증상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걸으면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걸으시면 다리가 저리셔서 못 가고 쉬었다 가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겉에서 봤을 때는 모르고요. 네.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제 척추 그 디스크가 좁아진 현상이라든지 네. 뒤쪽에 골극이 나와 있는 뼈가 자란 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협착증 증상이 또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네. 네, 보시면 이 척추뼈에 비해서 위의 척추뼈가 앞으로 빠져나가 있는 걸 그렇네요.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진 것처럼 네. 이렇게 되면 신경 구멍 사이로 여기로 신경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경근이 눌리게 됩니다. 좁아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가 이렇게 옆으로 휜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 휘게 되면 휜 반대 방향 쪽에 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공 협착이 와서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척추관 협착증 뭐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척추관이 좀 좁아지면 신경을 누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진행 과정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좀 준비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진행 과정을 MRI를 통해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1단계 보시면 이렇게 빨간 원안에 보시면 디스크가 조금 뒤로 나오고 인대도 약간 굵어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약간 좁아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이제 더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돼서 디스크가 많이 나오고 뒤쪽에 있는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서 혹은 뼈가 많이 자라서 신경관이 막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신경관이 막히게 되면 비로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경인성 파행, 즉 이제 걸어 다니실 때 다리가 저려서 쉬었다 가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더 진행하게 되면 다발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발성으로 협착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주제 바로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은 어떤 좀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하시는 뭐 물리치료나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경막의 유착 박리술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꼬리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꼬리뼈 구멍으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관을 집어넣어서 시술자가 움직여가면서 신경이 디스크에 눌려서 유착이 된 부분이나 염증이 심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유착을 박리를 시켜주거나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이제 신경 부분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 더해서 내시경 장비와 레이저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같은 꼬리뼈로 넣는 것은 똑같은데 안쪽에 직접 내시경으로 눈으로 봐가면서 정확하게 정밀도를 높이는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레이저로 조사해서 바로 감압시켜 줄 수 있는 치료 효과 면에서도 조금 더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네.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대 강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척추뼈나 디스크는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뒤편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특수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재생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 3가지 들어보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소개된 게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는 시술 방법이거든요. 말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하지만 설명 들으시면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원장님,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뼈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습니다. 네.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으면 우리 몸의 안쪽에 그 척추 안쪽에 보면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신경을 어떤 그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을 제거를 하려면 무조건 이제 열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그
신경에 직접 접근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을 엑스레이 2D 영상 장치를 보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시술자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혹은 염증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 유착을 박리시켜주거나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시술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 원리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척추의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저렇게 꼬리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구멍으로 이제 간단한 관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유착이 있는 부분에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을 집어넣어서 저렇게 2D 영상 장치를 보면서 유착이 있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을 올려서요. 네.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적으로 유착을 방지를 해주기도 하고요. 유착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착 방지 물질을 뿌려서 유착을 녹이거나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물질을 저렇게 그 부위에 주입을 함으로써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그런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제 경막의 유착 방리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경막의 유착 방리술. 어떤 분들이 받으면 이 시술 방법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시술 방법을 보통 하게 되나요? 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네. 혹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분들 중에 수술은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이제 신경 주변에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착이라는 건 이제 그 우리가 몸을 수술하고 나면 그 접착제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제 네. 붙이게 되는데 신경도 이렇게 들어붙게 됩니다. 몸 어. 안에서 들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착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신경을 당기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박리할 때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척추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으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척추 성형술을 경막의 신경 박리술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증상에 맞게 또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 치료 후에 좋아진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우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젊으신 분이신데요. 네, 30세 된 여자 환자분 네. 젊으셨던 분인데요. 8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림이 시술 전에 체열 사진입니다. 이 체열 사진은 사람의 체온을 알아보는 그런 네.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통증이 있을 때는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네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도 잘 안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이분한테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시행해 드렸고요. 통증이 좋아지면서 시술 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체온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통증이 바로 좋아지셨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던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좀 전에 그 사례자도 보니까 젊으신 분이시고 네. 여성분이셨는데 사실 젊은 분들 중에는 직장 생활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 뭐 허리 아프다 해서 수술 이렇게 좀 크게 받는 것 같은 게 부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좀 전에 아까 경막 유착 박리술이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소개를 드리면서 사례도 함께 들으시면서 내 사례도 되는 것 같고 내 얘기인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래 하단에 저희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척추관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 첫 번째 경막 유착 박리술까지는 들었는데요. 다음에 볼 게 말이 어렵는데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방법. 네, 어려워요. 네. 원장님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네, 그 원리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랑 같습니다. 네. 고리뼈로 간단한 관을 넣어서 치료하는 것은 같은데요. 아까 그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다가 레이저랑 내시경 장비를 같이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하는 이유는 직접 안을 들여다보면서 수술과 같은 이렇게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 때문에 내시경 장비를 쓰는 건데요. 내시경을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진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 눈으로 직접 보고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냥 기계적으로 박리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디스크를 그 자리에서 같이 감압해 줄 수 있는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보다 정확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시술을 받으면 맞아요. 좋을까요? MRI 검사를 하셨는데 통증은 있는데 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아, 이제 요통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계속 통증이 남아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신경 유착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유착이 있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가 저리는 좌골신경통 환자분들에게 시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분들이 받으면 이 방법이 좋은지 들으셨죠? 네. 본인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더욱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저렇게 꼬리뼈에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렇게 관에다가 내시경 선과 레이저 선을 같이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선을 같이 넣은 장치를 꼬리뼈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쭉 보게 되면 저기 노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을 따라서 쭉 보면서 신경이 눌려 있는 데를 확인하게 되고요. 저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디스크를 그 자리에서 감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혀 있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감압을 한다든지 유착을 방지해주고, 염증 있는 부분은 그런 염증이 가라앉히는 물질을 안쪽으로 주입을 해서 염증까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장점이 많은 그런 시술법인 네, 것 맞아요. 같은데요. 이 시술로 좀 호전이 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주시죠. 네,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54세 된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10년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팠었는데 3개월 전부터는 이제 엉치와 다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MRI를 찍어보니까 왼쪽 그림처럼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이렇게 네. 협착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권했고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막혀 있는 부분을 좀 뚫어주고요. 염증이 있는 부분을 가라앉혀주고 유착을 좀 방지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시술 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허리도 바로 피시게 됐고 매일 운동도 할 만큼 회복이 되셨다고 좋아하셨던 분인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는 55세 된 남자 환자입니다. 네. 이분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년 전에 한번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했던, 네, 수술을 받으셔서 이게 나사가 넣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네네. 있는데요. 수술 뒤에 한동안 잘 지내시다가 3년 후에 다시 통증이 재발했습니다. 근데 MRI를 다시 찍어보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러고 원인을 네. 못 찾겠다 그래서 참 답답해하셨던 분인데요. 이분한테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시경으로 안쪽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역시 원인은 유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유착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유착을 방리를 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치료했던 사례인데 네. 이렇게 막 통증이 심하셨는데요. 치료받고 나서 통증이 좋아지시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해지셨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보신 사례들이 보통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요. 또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네. 시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네. 그런데 진짜 과거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수술을 하면 좋아져야 될 텐데 네. 오히려 통증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생각 하실 궁금해하실 겁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아래 하단에 저희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 연결해서 전화를 상담 전화를 아주 성심성 있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주변에 좀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바로 또 전화를 주시면 원장님과 연결해서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본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있고 또 뭐 주변에 분들이 누가 어려워하시는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의사가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저도요. 자꾸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요. 네. 아래 상담 전화 좀 확인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비수술 치료 방법이네요. 네. 인대 강화 치료입니다. 네. 인대 강화 치료 어떻게 드립니까? 인대를 강화한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뭔가 같아요. 운동도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좋은지요? 네, 이 치료는 이제 척추 디스크 환자라든지 협착증 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 전이증이 있다든지 네. 척추 측만증 환자, 그리고 척추 수술 후에 실패 중이라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그 영상을 준비를 누굽니까? 했거든요. 네.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나볼까요? 네, 수술방 안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이제 무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네. 주사 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를 하는 물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고농도 포도당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 본인 혈에서 그러니까 본인 피에서 뽑은 혈장 속에 있는 재생인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PDRN이라 그래서 송어나 연어에서 추출한 인공적으로 추출한 이제 DNA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야, 저 분명히 원장 선생님께서 그 무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수술방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네. 보신 분들은 또 워낙에 또 어, 미드 그쵸. 또 뭐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파란색 선생님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또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줄 알고 네. 이제 수술이 아니고요. 네. 시술을 하는 네, 겁니다. 간단한 시술 그렇습니다.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인대 강화 치료 방법이었어요. 네. 인대 강화 치료 특징 좀 살펴볼까요, 원장님? 네, 인대 강화 치료는 이제 무엇보다도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원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의 디스크라든지 척추뼈는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조직을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뒤편에 있는 근육을 재생을 시킵니다. 근육과 인대를 재생을 시켜서 뒤쪽에서 척추뼈를 잘 잡아줌으로써 통증을 좀 해결하고 척추를 튼튼하게 해줘서 척추의 질환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도 간편하게 주사 치료로 시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 무엇보다도 이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시술한 뒤에 바로 퇴원하셔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네. 그동안 이 척추 건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많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정도 치료 네. 쪽이 네, 세 가지를 주겠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경막의 신경 박리술, 혹은 네네. 경막의 유착 유착 박리술이라는 방리술. 시술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장비에다가 레이저 장비와 레이저선을 같이 사용하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네. 그리고 뒤편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인대 강화 치료 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이 시술법들이 굉장히 시간도 짧고 네.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뭐 완병의 근원이 참 뭐 건강 같은 거를 보면은 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미리 또 이렇게 예방하지 않고 또 저 일이 또 하시고 나서 수습하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렇다면 척추 건강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원장님께 네. 생활 습관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전문가의 네. 의견을 좀 듣고 네. 싶네요, 원장님.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잘 쉬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척추 질환이 딱 처음 시작이 될 때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게 네. 통증으로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처음에 통증이 오게 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사인은 여러분들 몸을 쉬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쉬어준 특히 이제 밤중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디스크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뼈에 상처를 받으면 이런 회복 작용이 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밤에 주무시는 동안. 그래서 수면을 잘 하시게 되면 이런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치유 과정이 잘 발생을 하게 돼서 치유가 스스로 일어나서 회복이 잘 되는데 네. 다시 무리를 한다든지 네. 계속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신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더 악화되거나 척추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인이 왔을 때 잘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좋은 자세는 이제 앉을 때 조심해서 앉으시고 바른 자세로 네.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조금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면 중간중간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1시간에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연하는 네. 습관, 그리고 술을 너무 오랫동안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 정도 걸으시면 충분히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뭐 걷기 말씀해 주셨는데 척추 건강에 좋은 운동이 걷기인가요? 네, 걷는 운동이 이제
단순하게 보이지만 네. 모든 근육을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아. 운동이기 때문에 네. 걷는 운동을 제일 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수영이 좋습니다. 수영이요? 수영이 좋긴 좋은데 수영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좀 무서워서. 하기 네. 맞아요. 힘들기 때문에 일단 걷는 운동을 주로 하시고요. 음. 특히 허리가 나쁘신 분들은 그 헬스장에 가서 이제 웨이트를 하는 것, 특히 네. 이제 뭐 역도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도 피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너랑 잘 상의해서 네. 하셔도 되는 운동과 네. 하시지 말아야 될 운동을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운동을 좀 꾸준히 네. 하되 자극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아까 말씀 중에 되게 보니까 남성분들 그 흡연하는 게 이게 척추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지 새삼 네. 알게 됐어요. 네. 보통 그 직장인분들은 점심 시간에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이제 네. 앉아서 사무 보시다가 네. 점심 먹고 나서서 꼭 모여가지고 그렇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너구리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폐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척추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은 만병의 근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사실 그 만병의 근원이 걱정이 많은 게 근원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어떤 뭐 통증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네. 또 스트레스는 또 걱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악화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좋은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조기 치료를 좀 받으시고 맞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통증 참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이게 허리병이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네. 허리병 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요.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있고 보다 쉬운 방법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조기 치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바른병원의 정성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네. 선생님들이 참을성들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참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시죠. 네, 예. 그런데 이 병에 있어서는 많이 참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겠죠. 네. 참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활력민들 역시 통증 참지 맙시다. 아비요! 좋은 기운 쏘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